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00명대 쭉 가고 이제는 2000명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지금 추세는 줄어들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수도권만 보면 지금 5주째 같은 단계를 시행하고 있죠. 네. 한 번도 더 강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약화시킨 적도 없고요. 그런데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방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실은 시작은 델타가 하지 않았지만 델타가 어마어마한 크게 이제 그 나쁜 역할을 하고 있고, 델타 변이가 지난주에 70%, 이번 주 초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80%, 90%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델타에 의한 힘으로 환자가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주까지는 특별한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그 사이에 백신을 안 놓는다 하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예방 효과는 그 사이는 없을 거니까요. 쭉 환자 증가 내지는 정체 상태가 계속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그렇고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오늘 대국민 담화도 발표를 했고, 지금 4단계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 5주째 계속되는데 확진자는 좀 더 느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추가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국민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이거를 계속 앞으로 한 2주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정도 늘어나면 지금의 기세로는 중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사망은 따라서 가게 됩니다. 지난달 통계에 의하면은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이행률이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면은 30명이 위중증으로 가고요. 그 중에 10%, 즉 30명 중에 3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델타가 더 많이 기승을 부리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외국의 통계를 반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델타가 얼마나 더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추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명을 한 분이라도 좀 희생을 덜하게 하려면 지금 강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맞고, 그렇다면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필수 시설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과거에 우리가 2.5단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군데 문을 닫고 대중교통을 아주 축소시키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와 같은 것이 있고, 오늘 총리께서 발표했지만 재택근무를 조금 더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만남만 줄어들면 이 병은 퍼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집에만 한 달만 머물면 병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재택근무 좀 효과적으로 하는 거고, 저녁에 특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좀 일정 시간 통금을 해서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긴장하는 부분이 8.15 집회예요.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미리 예고를 했고요. 1000만 명까지 모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거리 두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2000명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겠네요. 집회를 만약에 연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지난해에는 사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 초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정점을 향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갖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만 거리 두기를 하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계에 대해서 아까 추가 조치가 많긴 많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편에서는 어저께 이제 말이 좀 나왔다 들어갔지만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언제까지 확진자 숫자를 헤아리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흔히들 이제 독감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독감의 치명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곧 독감만큼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감의 치명률은 사실은 그 연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연구가 잘 돼 있었던 신종플루 때는 독감의 사망률이 0.032%입니다. 치명률. 네. 독감에 걸렸는데 0.03%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뭐 0.1% 치명률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0.2% 뭐 이렇게 0.3% 전체적으로 1% 조금 안 되지만 이러니까 곧 독감과 같이 우리가 그냥 대해도 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왜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독감은 백신을 제때 미리 맞고요. 예. 그다음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들이 독감 환자는 오랫동안 많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잘 되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1년 반을 알아왔지만 아직도 미지의 병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 학술적인 연구가 거의 많이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약이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많은 약이 나왔는데 예. 획기적인 약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도 지금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판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을 때 숫자를 안 헤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000명, 4,000명, 5,000명 나오겠죠. 헤아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위중증 환자만 봅니다. 그런데 계속 환자는 올라가는데 확진자는 올라가는데 검사조차 안 하면 환자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나 결국 그중에 3%, 낮게 잤더라도 2%는 병원에 와야 됩니다. 네. 위중증으로 산소가 부족하니까 집에서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0명이 생기면 150명의 위중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위중증도가 떨어지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로는 그렇게 했을 때에 한 달만 발생하면요. 중위중증 환자가 한 1,000명이 넘을 거고요. 병원에. 예. 전국에 있는 중환자 베드 숫자가 10,000개입니다. 네. 그 10,000개도 다 물론 안 채워지고 있지만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환자, 위중증 환자가 됐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의료가 붕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우선 생명을 조금 더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정부가 제일 우려하는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환자가 그렇게 병원에 넘쳐나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백신 다 맞은 분들 돌파 감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돌파 감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 궁금증이 백신을 맞으면 그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돌파 감염 걸렸을 때 백신 좀 왜 맞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론은 백신은 꼭 맞으셔야 되고요. 네. 그 독감 백신 우리가 열심히 맞지 않습니까? 돌파 감염이 10명 중에 5명 이상 생기는 해도 있습니다. 예. 그럼 백신 왜 맞지?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코로나 백신으로 돌아가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돌파 감염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덜 생긴 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신에는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100%짜리는 없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70%, 90%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1명은 병에 걸린다는 예, 거죠. 예. 다만 굉장히 가볍게 걸리고 사망률이 매우 낮고 입원도 거의 안 해도 되고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예. 백신은 꼭 맞으셔야 되고 왜 그러면 요양병원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생기느냐. 예. 우리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막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비가 세게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 내 몸이 젖지 않겠습니까? 요양병원이라는 데는 환자분을 거기다가 그냥 눕혀놓고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한두 번 환자를 만나면은 그분은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분이 계속 다니면서 거기다 바이러스를 퍼뜨려 놓으면은 센 비에
옷이 젖듯이 네.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거기에서 돌파되는 것 같고 많이 돌파됐다고 지레 짐작을 하면서 겁을 내는 것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는 이유는 걸려도 굉장히 약하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모더나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오늘인가 미국에 가잖아요. 모더나사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백신 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백신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좀 정에 좀 의존하면서 예, 예. 우리 힘드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네, 하면 네, 될 줄 알죠. 예. 그러나 서양 사회는 철저한 계약 사회입니다. 예. 계약서에 없으면 가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네. 아마 없을 겁니다. 계약서에 있었으면 소송을 내지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죠? 그 중요한 분들이. 그래서 가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이제 지금 이제 될 거니까 국내 생산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한테 좀 우선권을 주라 이렇게 해서 좀 그거라도 좀 받아내는 쪽. 그다음에 다음에 똑같이 부족하더라도 우리한테 예. 불이익은 주지 말라 이제 이런 정도로 계약서에 써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좀 협의를 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